저는 시댁에서 평생 잊지 못할 요구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셨으나 딸 같은 며느리의 정의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결혼 10년 차, 전 시댁의 비위를 맞춰가며 지금까지 살림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 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뜬금없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고 그 서류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수야, 딸 같은 우리 며느리, 이젠 정말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 힘쓸 때가 온 것 같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신체 일부 기증 동의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에게 콩팥 하나 떼어주기로 했단다. 이건 해야 한다. 시어머니가 말한 저의 동생이란 시어머니의 친정 조카이자 남편의 사촌 동생입니다. 남편의 사촌 동생이 신장 이식이 급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지만 수많은 가족 중 왜 하필 남인 저여야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중엔 맞는 사람이 없고 민준이는 외아들이라 안 돼. 하지만 너는 우리 딸 같은 며느리잖아. 게다가 혈액형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니 이건 하늘이 준 기회지. 그들이 말하는 딸 같은 며느리는 내 장기까지 시댁을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간절하게 아니다라고 말해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마, 지수 성격 아시잖아요. 나중에 화낼까 봐 미리 이식 날짜 잡아놨어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물건이에요? 제 동의도 없이. 이건 살인 미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우아한 미소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지수야, 신장 하나 없어도 살 수 있단다. 그리고 신장 이식만 하면 시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강남 건물 명의를 손주 명의로 바꿔주기로 했어. 손주를 위해서라도 이 정도 희생은 해야지. 제 아들까지 팔아서 저를 협박하는 시어머니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는 남편. 내심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였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절대 이식 못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 못하겠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섬뜩하게 굳었습니다. 내가 감히 지금 그 말을 해? 네가 우리를 만나서 지금 이런 대접받는 거야. 내 능력으로 된 건 없어. 시어머니는 악에 바치게 소리를 질렀고 저는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안의 이식 창고입니까? 그리고 강남 건물 명예? 그걸 제 아들의 명의로 해주신다면 그건 제 아들 재산이지 제가 그 대가로 바칠 재장기는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 민준이 조용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제발. 이번만 참자. 우리 엄마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잖아. 그리고 내가 이식 안 해준다고 하면 내 사촌 동생이 죽게 되잖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결혼 정말 끝이야. 집을 박차고 나온 저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신장 이식을 강요하며 강남 건물명의 이전을 약속한 내용과 매일 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것들을 증거로 모아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상담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좋아요. 이제 시어머니의 딸이 아니라 시댁을 무너뜨릴 지옥의 딸이 되어줄게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신장 이식을 강요하기 위해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를 호출했습니다. 친척들이 가득 찬 거실은 흡사법정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 연기로 저를 폐륜 며느리로 만들려 했죠. 지수야, 내가 이기적이지 않다면 내 몸의 신장 하나만 우리 조카에게 주지 않겠니? 난 너를 진심으로 딸로 생각했는데.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년치 비위를 맞춰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없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 여러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서류 하나는 신장 이식 관련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 승리감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넨 서류는 이식 동의서가 아닌
저의 변호사가 작성한 장기 적출 강요 및 협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한 목소리로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강남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 신장을 사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은 친족 간 기증이라 하셨죠?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시댁의 친족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배우자일 뿐 제 신장을 강요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저 거짓말쟁이. 내 아들 명의로 강남 건물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래? 소리치자 저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네, 강남 건물 명의요? 어머니, 그 건물은 사실 시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지금 국세청에 압류 통보 직전에 있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보고 왔어요. 그 상가 건물의 등기부 등본과 시아버지의 세금 체납 고지서를 바닥에 펼쳐지게 다 던져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저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척들은 경악했고 가장 아끼던 강남 건물이 깡통이었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남편 민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난 너만 믿고 결혼했는데 상의도 존중도 없이 나를 죽이려 했어. 이제 넌 내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딸 같은 며느리는 장기까지 바치는 노예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10년 동안 당한 어머니의 모든 악행을 법으로 세상에 낱낱이 고발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남편은 친척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서류를 찢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련 없이 저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1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겁니다.